치료를 받아야 되고 무섭고 마취 주사 좀 전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건데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런 여타의 걱정들이 많은 분들이 약을 투여한 후에 그냥 잠이 들고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뭐 수술 이런 게 다 끝나 있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 임플란트, 치과에서 과연 수면 치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 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한 부분이 있었죠. 소아 환자 치료에 있어서 치아색나는 레진이라는 재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서 우리 소아 환자분들이 치료받는데 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는데 그 정확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나이 기준인데요. 만 12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만 12세가 넘으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나라로 보면 만 12세라고 하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레진 충치 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조건이 당연히 유치는 안 됩니다. 영구치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 레진이란 치료를 치료받는 사유가 꼭 충치 때문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 레진으로 때우는 치료를 할 때 100% 다 충치 때문은 아니고 뭐 치아가 조금 깨져나갔거나 어느 일부분이 마모가 되었거나 이런 비슷한 사례 때도 레진이란 재료를 쓰게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파절이나 마모 이런 쪽은 아니고 충치 치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치료받을 때 6개, 8개, 10개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죠. 하루에 적용되는 개수는 4개로 제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개수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한 번 방문보다는 2번이나 3번 치과를 방문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본 내용 시작 전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소아치료에서 소아충치치료, 레진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 내용인데요. 수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을 반수면 상태나 아니면 수면 상태로 유도를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를 보통 짧고 편하게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수면 임플란트라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약을 활용을 해서 약을 써서 환자분들을 반수면이나 아니면 수면 상태로 유도를 해서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임플란트 수술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치료가 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죠. 치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신 분들, 치과에 들어서기조차 발을 한 발 이렇게 내딛기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치과 공포가 있는데 치과를 너무너무나 무서워하시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 마취 주사에 대한 공포, 주사 자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마취에 맞자만 나와도 이렇게 덜덜덜 떨고 혈압이 상승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는 분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인데 한 번 수술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되는 분들은 공포를 느끼는 거 이외로 실제로 치료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입을 크게 벌리고 짧게는 1시간 아니면은 2시간 가까이도 특히나 위아래를 전부 다 임플란트로 대치하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당연히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 임플란트 수술 받는 동안 치료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수면을 유도한 채로 반수면
수면 상태에서 진료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또 가끔 구토 반사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입안에 물이 많이게 되고 입안에 이물질 같은 게 고이게 돼서 그 석션이라고 하는 옆에서 보면 칙칙하면서 뭔가를 빨아들이는 기구가 있죠. 이제 그 기구들을 써서 입안에 고이는 물이나 이물질 같은 걸 저희가 옆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빼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혀 뒷부분, 그러니까 목구멍 근처를 조금씩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살짝 건드려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왜 이렇게 구토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당연히 치과 치료를 받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장시간의 치료를 할 때, 특히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수면을 유도한 채로 진료를 하시게 되면 훨씬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당뇨나 고혈압, 전신질환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게 수면을 한 상태에서 조금 진료 시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협조도가 그만큼, 어차피 잠든 상태에서 의료하는 원장님이나 옆에 이제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들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수면 진료를, 이제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수면 진료에 쓰이는 약과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문제가 없는 경우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약 자체를 넣는 방법이 약으로 된 태블릿, 알약으로 된 약을 경구투여라고 하죠. 경구투여. 환자분들이 직접 먹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보통 링거를 맞는다고 하죠. 뭐 영양제 주사나 뭐 이런 주사 맞을 때 어떤 혈관에 바로 주입할 수 있는 걸 꽂아서 거기에 바로 주사제로 된 형태의 수면 유도 약물을 주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입을 통해서 먹는 알약 형태의 경우는 알약만으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수면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거기에 보통 N2O 가스라고 해가지고 소화 진료할 때도 좀 많이 쓰이는데, 이걸 보면 미소가스라고 해서 많이 병원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약과 N2O 가스라고 하는 걸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주사제 형태로 된 거를 바로 투입을 해서 수면을 유도한다. 수면 치료가 예정된 환자분들은 꼭 한 4시간 기준을 잡고 금식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도중에 구토 반사 내지 어지럼증 뭐 이런 다양한 조금 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금식,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약이 깬 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큰 문제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잠이 덜 깼다고 보시면 돼요. 잠이 깨는 시간이 환자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가 끝날 때쯤 거의 바로 깨셔서 병원을 나가실 때쯤이면 굉장히 깨끗한 말짱한 정신, 몽롱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나가시기도 하지만, 보통 예상되는 경우가 병원에 나가실 때까지도 약간 몽롱한 이런 상태로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치료를 할 때는 그날은 꼭 혼자 오시지 마시고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절대 자가 운전은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 오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운전을 해서 오셔도 되는데 집에 가실 때는 절대 자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자가를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호자분과 같이 방문하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면 진료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환자분들이 이 수면 진료 중일 때 호흡을 제대로 하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옥시미터든지 어떤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서 뭐 산소 포화도도 보고 호흡, 맥박수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질환, 특히 천식이나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수면진료 결정 전에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꼭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나 요즘에 조금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울증 같은 약간의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드신다든지 아니면 항우울약, 정신질환 약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신다든지 하는 것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다른 큰 문제보다는 이미 항우울제나 수면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수면 진료를 위한 이 약들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꼭 수면 진료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하실 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면 진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수면 진료의 이 용어 때문에 약간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정확한 개념 자체는 어떤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수면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면 유도가 잘 돼서 환자분들이 자는 동안,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수술 관련된, 특히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걸 보고 그냥 쉬운 말로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료의 가장 좋은 점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뭐 여타의 무섭고 마취 주사, 그리고 내가 좀 전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건데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런 여타의 걱정들이 많은 분들이 약을 투여한 후에 그냥 잠이 들고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뭐 수술 이런 게 다 끝나 있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숨 잘 푹 주무시고 나시면 내가 힘들어했던, 내가 무서워했던 진료가 끝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